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서희수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희수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김재준 멘토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네, 취업 컨설턴트 김재준입니다. 네, 오늘은 SK하이닉스 소자 연구개발 직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사업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슈퍼 호황으로 인재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채용 규모가 역대 최대인 1,200명에 달하던데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지난 5년 동안 상장사 중에서 가장 많은 직원 수가 증가한 기업 2위가 이제 SK하이닉스 중이거든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반도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호황이고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보통 하반기에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한다는 이 사기업의 특징으로 봤을 때 올해는 기본적으로 작년 못지않은 채용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SK하이닉스의 인재상은 어떤가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도전,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협력입니다. 도전은 챌린지라고 해가지고요.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열정과 패기로 미래를 개척하는 거고, 두 번째 창조 크리에이션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탐구하여 최상의 가치 창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협력 콜라보레이션은요.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해서 상호 협력하여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인재상은 그 SK하이닉스의 어떤 가치를 잘 표현하고 있는 인재상이라 볼 수 있죠. 네, 인재상을 보면 오히려 스펙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 멘토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인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보미 아나운서의 이상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진 않잖아요. 네. 현실에. 네. 그게 인재상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는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이닉스의 재직자 그리고 인사팀에서 강조하는 것들은 직무 관련된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통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또 중요시 여기고요. 그 앞부분에서 도전과 창의라는 관점으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SK하이닉스가 물론 SK그룹에서부터 시작된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현대 이제 하이닉스에서 넘어간 건데 기본적으로 SK그룹 자체가 화학과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통신, 어떻게 보면 국내 독점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안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말 그대로 인간이 달성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높은 목표를 잡아야 인간이 더 발전한다. 약간 이런 철학이 있어요. 네. 그런 느낌들을 우리 지원자들과 좀 이해를 한 상태에서 본인이 도전 정신이 좀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어필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딥체인지라는 게 되게 또 이 기억이 좀 남는데 이 직원 채용에도 최태원 회장의 이 딥체인지 경영 체력이 좀 들어 있나요? 네, SK하이닉스의 열린 인재 채용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지난해부터 실시한 반도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공모전은 말이죠. 반도체와 디램, 낸드 분야 등으로 나눠서 그와 관련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받는 것인데요. 대박인 게 뭐냐면요. 각 분야별로 최우수상 입상자가 만약 SK하이닉스로 입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SK 시스템만 통과하면 채용을 보장받게 된다는 거죠.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분야의 인재를 다방면으로 육성하는 한편 외부 아이디어로 반도체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취준생들에게도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희수 학생이 보기엔 어떤가요? 네, 분야별 최우수상을 입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공모전을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트의 특급 처방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총 4개의 항목입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1번, 자발적으로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2번,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3번,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4번,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 활용,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며 팀워크를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네, 우리 보미 씨께서 지금 이 4개 항목 중에 네. 제일 중요한 그 제목만 네. 읽어주신 건데 사실 이렇게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네, 항목들인데요. 네. 이거를 다 읽거나 얼뜻 공부하기에는 질문 분량만 보면 자기소개서 답변인 것 같기도 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구체적인 가이드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쓰기가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좀 네.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필수 학생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구체적인 가이드를 잡아줘서 자소서를 쓰기에는 수월할 것 같지만 가이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강멘토님 어떤 점을 유의하면서 자소서를 써야 할까요? 예, 아까 희수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해당 역량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본인만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절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 그대로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내용들이 가이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하되 다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이드를 충실하게 좀 따라가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이하게 지원 동기 항목이 없어요.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느냐. 예. 말 그대로 3번 항목의 직무와 관련된 역량과 관련된 곳은 있지만 네. 지원 동기가 없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반드시 우리 회사를 선택한 이유를 꼭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머지 1번, 2번, 4번 항목 등은 이미 가이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으로 가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김멘토님? 일단 SK 하이닉스는 기존에 지원한 그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상반기에 지원하고 떨어졌다, 예. 그리고 올 하반기에 다시 지원한다 하시면은 똑같은 내용으로 지원하시면 불이익을 받고요. 어떤 정도 내용을 조금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잔인하네요.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결과를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비즈니스 관점과 소통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 네, 우선 첫 번째 항목에서부터 지원자가 얼마나 엔지니어로서의 역량을 갖췄는지 어필하는 제목 같았는데 우리 희수 학생님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네, 저도 이제 어떤 비즈니스 관점과 소통 능력을 갖추었을지 궁금하게 만드는 제목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실제 내용은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관점과 소통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 2017년 산학 박람회에 참가하여 현직자인 평가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종합 설계에서 수행한 내용을 주제로 하여 산학 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단순히 졸업 프로젝트로 끝낼 수 있었지만 팀원들과 함께한 노력의 결실이 현직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산학 박람회 참여를 결정하고 마주하게 된 어려움은 발표의 대상이 학부생이나 교수님이 아닌 기업체의 현직자라는 점이었습니다. 발표 시 강조해야 할 부분과 평가원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이 무엇일지 평가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담당 교수님과 첫 면담을 통해 동작 원리나 과정에 대한 설명보다는 결과물 사이의 비교를 눈에 띄게 보여주는 것과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선배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배는 프로젝트 기술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제품과 현재 기술 개발 상황까지 첨부하면 좋을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을 만나 진행한 면담 및 조언들을 전시 포스터와 발표 구성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평가원들이 궁금한 점을 가장 많이 제시하고 현업에서 사용하는 형식과 가장 비슷하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비슷한 주제로 참여한 다른 팀과 달리 장려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학 박람회 준비를 통해 학부생 수준의 한계와 비즈니스 관점, 태도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론과 기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SK 하이닉스에 입사 후 소자 연구개발 직무에서도 제가 가진 시야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론과 기술을 표현해야 할 업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산학 박람회를 참여하여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의 강점을 가진 엔지니어이자 시야를 넓혀가 산업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네, 산학 박람회 참여한 경험으로 쓴 것 같습니다. 자, 강멘토님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자발적으로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잖아요. 네. 제 기억에 남는 거는 한 가지 단어만 선택하라고 하면 끈질기게, 두 개를 선택하라고 하면 자발적이라는 단어거든요. 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땐 기본적으로 저는 이 친구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좀 포인트를 좀 잘못 잡은 게 이 문제에서는 비즈니스 관점, 소통 능력을 강조하라고 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어떤 목표를 스스로 더 높게 잡아서 그것을 어떻게든 끈질기게 악착같이 야무지게 해내는 지원자인가 그것만 강조하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러한 측면에서 이 글을 봤을 때 이 친구는 자발적으로 목표를 잡았어요. 어떤 거다? 졸업 프로젝트로 끝낼 수 있었지만 본인이 더 높은 목표를 잡아서 현직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자 하는 그러한 좀 주제를 좀 잡아가지고 산업박람회에 나간 거거든요. 이 자발적이라는 측면, 본인이 설정한 목표라는 측면, 이 부분이 충족이 잘 됐어요. 근데 제가 좀 더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교수님과 면담하고 그다음에 선배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렇네요. 그럼 그거 반영하면 되겠네요. 반영했더니 좀 잘 됐어요. 자, 좋아요. 잘 됐는데 이 친구가 정말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을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걸 해결했느냐? 그렇게 글이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쉽게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게 오히려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극복 과정에서 없는 힘을 발휘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던 지식까지 습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아, 나중에 입사해서 이 친구한테 내가 어려운 문제를 줘도 자기가 알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지식을 공부해서 하겠구나 믿음이 가요. 근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충족이 되지만 좀 더 이 과제를 수행할 때 우리 학생이 더 어렵게 이 내용을 수행했다라는 행동 노력을 좀만 보여줬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자소서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의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합격 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멘토님? 저도 합격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선 이 글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서 이제 사회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학업적으로 알던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보는 단계인데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그런 대로 서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항목 보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원 분야 관련한 전문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오르가닉 엔지니어. 유기적 기술자라고 해석하는 게 맞나요? 소제목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감이 안 오는데 김멘토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저도 되게 궁금해서요. 예, 영어 사전을 막 뒤져봤습니다. 네. 뒤져봤는데 예, 아무리 뒤져봐도 그게 뜻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작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학생이 그 소자 개발 기술자를 이렇게 영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소자 개발이면 이제 디바이스 디벨롭먼트 엔지니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좀 고쳐주셔야 될 것 같고 고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자소서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가닉 엔지니어 4학년 종합 설계에서 지에노 TFT 소자를 직접 제작하고 성능을 개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아가 반도체 실험에서 소자의 레벨 3 모델 변수 추출 및 비이상적 특성 분석이라는 프로젝트로 유기적인 발전을 시켰습니다. 종합 설계에서 실제 지에노 TFT 소자를 제작해 특성을 분석하고 성능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에서는 화면 전환 속도가 중요한 지표이기에 모빌리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전기적 특성을 유지하며 칩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채널의 길이와 넓이의 조절, 산화막 두께 감소, 하이케이를 갖는 산화물 사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파라미터들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므로 모빌리티 개선에 집중하면 숏 채널 이펙트, 누설 전류와 노이즈 등 다른 파라미터의 성능 저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파라미터 간 성능 향상, 저하의 상관관계를 수치로 나타냈습니다.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성능 향상에 가장 영향력이 큰 파라미터를 먼저 조절해 가상 소자를 제작한 결과 모빌리티를 약 7%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조절한 파라미터 중 채널 길이 감소의 비이상적 특성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반도체 실험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가상 소자에서 레벨 3 모델 변수들을 추출해 이상적인 값과 비교했습니다. 채널 길이가 감소할수록 subthreshold swing을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옥시드의 두께를 줄이고 도핑 농도를 적절히 줄여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두 가지 유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특성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프로젝트의 끝마침이 아닌 프로젝트 내에서 새로운 문제, 아이디어 등을 이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나아가는 것은 연구개발에서의 필수 역량입니다. SK하이닉스에 입사하여 소자 개발 직무에서도 제가 키워온 전문성을 발휘하겠습니다. 아이고, 재정 씨 2년이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일단 저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저도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남지는 않아요. 네. 너무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왔기 네. 때문에 자소서를 읽는 인사팀 직원들은 과연 알까요?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인사팀 직원들이 다 읽지 않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지원 분야에 좀 뭐 보통 8년 차 혹은 뭐 대리급, 최소한 대리급 이상 혹은 과장급, 차장급 이렇게 읽기 때문에 이 내용을 평가자가 못 알아볼 것이다라고 때로는 우리 지원자들 걱정할 때가 있긴 하는데 네. 그걸 걱정을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파라미터의 성능저 문제 막 일으켰다 해서 이제 이렇게 실패한 경험을 썼던 게 좀 이렇게 좋은 발전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내용에 있어서. 우리 또 김평론가님께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패는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취준생 분들이 성공한 경험을 많이 쓰는데 실패한 경험도 잘만 쓰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패했던 그 경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차후에는 내가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다. 그런 교훈만 얻으면 충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재를 보면은 소자 개발 쪽 전문가로서 이 산화연 TFT에서 소자를 직접 개발하고 이런 성능을 개선한 성공 경험하고 그다음에 OLED 소자 개발 실패 경험을 적절히 조화시킨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게티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실패 역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앞으로의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뭐 좋은 말 쓴 것 같은데 잘 보면 무슨 뜻인지를 잘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좀 더 쉬운 말로 좀 바꿔주면은 이번 실패를 통해 원인을 찾는 방법을 더 다변화하여 더 빨리 원인을 찾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실패를 밑거름으로 하여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보다 쉽고 명확한 표현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보고 쓰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일단 저는 합격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좀 뭐랄까 연구 개발에 필요한 공통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본인이 이제 두 가지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잘 이끌었다는 측면이 저는 그래도 이공계 학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글솜씨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글자 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뒷부분에 추가할 사항에 자유롭게 본인의 역량을 좀 더 강조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 내용을 과연 천자까지 할애할 정도의 내용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쉬워해서 이 내용을 기재하시되 좀 더 함축적인 의미로서 글을 좀 줄이시고 말 그대로 본인이 어떠한 종합 설계에 대한 과거 전공 과목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후에 이러한 연구개발 역량을 반도체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좀 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넣어주셨으면 좀 더 완벽한 자소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희수 학생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희망하는 기업에서 원하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좀 얻고자 한국은행 금융 강좌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항목을 살펴볼 텐데요. 팀워크를 통한 목표 달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소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 협력. 뭐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협력이었다. 네. 이런 무난한 소제목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무난한 소제목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개인보다는 같이 협업하는 것이 성공의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는 표현으로 적절한 소제목인 것 같은데요. 약간은 너무 좀 평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런데 협력을 통해 완전한 또 내용을 보면 완전히 팀별 프로모션이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는데요. 협업을 통해 얻은 소중한 재산이라고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 협력. 패밀리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했을 당시 팀별 프로모션을 통해 혼자보다 함께의 중요성을 확인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메뉴 프로모션을 통해 한 달간 개인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최다 매출을 기록한 직원에게 보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판매 실적으로 비교, 경쟁한다면 직원들은 담당 업무가 아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주문 담당 업무에만 치중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는 결국 일의 효율적인 분담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저는 매니저에게 개인 판매 실적이 아닌 팀을 구성해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실적을 위해 주문 업무뿐 아니라 테이블 관리, 청결 관리, 음료 제조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이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고객에게 특정 메뉴로 유도하는 것을 어려워해서 프로모션 공지를 받자마자 순위권에는 들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팀을 구성해 진행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주문 업무 담당자가 신경 쓰지 못하는 업무를 맡아 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결국 팀의 성과 증진에 기여된다고 생각하니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프로모션이 끝난 결과 제가 속한 팀은 아쉽게도 순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의 매출 증가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의 향상으로 타 매장 대비 컴플레인 빈도 횟수가 7%가량 낮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듯 조직의 발전이라는 큰 목적을 바라보고 조직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의 기업 문화, 직무 등은 제가 레스토랑에서 경험한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보다 함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저는 협력을 통해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입사 후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태계의 진정한 강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역량을 기여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직원들 간의 이 소통과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 들었는데 네. 이 지원자도 그런 부분을 좀 겨냥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늘 자소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 취준생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나를 해도 그냥 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수 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뭔가 문제점을 좀 찾아내고 또 개선을 했던 경험이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수협은행 썸머 페스티벌에 스텝으로 일하면서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찾고 개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멘토님, 전체적으로 지원자의 자소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자소서는 그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포함된 자소서이기 때문에 단순히 연구 결과나 프로젝트 경험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 경험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느꼈는지, 그다음에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그런 부분을 씀으로 해서 자소서가 좀 잘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후반부 사례 보면은 어떤 협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뤘다고 나와 있거든요. 조직에서는 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가 뭐 애플을 일으켰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집단지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 해놓은 지식에 한 다리안을 얹어서 그렇게 점점 지식이 발달해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는 협업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은 조직에서 협업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역량을 잘 어필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SK하이닉스 소자 연구개발 직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희수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준비해왔죠? 네, 자기소개서 질문사항 중 1번 항목이었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결과와 관련해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주신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의 사전 코멘트 1. 책임감과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든 완수한다는 측면으로 키워드를 잡고 강조하는 것이 중요. 2. 주어진 과제가 어렵더라도 스스로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잡고 의욕적으로 목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 강조. 3. 장애물이 왜 본인의 달성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제시. 4. 장애물을 극복하는 행동 노력 부분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성격의 컴플렉스 등을 극복하며 없는 힘까지 쥐어짜내서 완수했다는 모습 강조. 5. 성과는 정량, 정성적 방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역시 강 멘토님, 오늘도 네. 구체적이고 어려운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과연 희수 학생이 강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를 어떻게 반영했을지 궁금한데요. 직접 읽어주세요. 네. 10일 동안 진행되는 수협은행 썸머 페스티벌에 스텝으로 참가하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생 홍보대사를 대표하여 혼자만 참가하는 행사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직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페스티벌 1회차의 모든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맨손 물고기 잡기 행사가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직접 잡은 물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회를 떠주는 프로세스는
고객분들이 오랜 시간 줄을 서게 하였고 물고기를 잡지 못한 고객분들은 회를 드시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물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잦은 다툼과 회를 뜨기 위해 1시간을 줄 서야 하는 고객분들의 불만사항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행사 진행을 변경하거나 고객의 불만사항을 전부 해결하기가 어려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부터 계장님까지 전 직원분들이 모여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사 담당자 중 대학생 스텝은 혼자였고 윗사람을 대하는 것을 어려워하던 성격 탓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힘들었지만 바닷가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했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점들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문제점들을 상세히 설명해드리며 물고기를 잡는 행사와 먹는 것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행사를 진행한 뒤 많이 배고파하기 때문에 옥수수와 같은 간식을 함께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의 이후 2차의 맨손 물고기 잡기 행사부터는 잡는 행사와 먹는 행사를 분리하여 고객분들이 잡은 물고기를 한 곳에 모았고 그 물고기를 바로 옮겨 회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줄을 서는 시간이 매우 단축되었고 회를 모든 고객분들에게 공평하게 한 팩씩 나누어 드려 못 드셨던 분들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여 수락되었던 옥수수도 고객분들의 후기에 극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의 니즈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빠르게 해결하는 것은 고객 만족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이 생각보다 엄청 꼼꼼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행사 끝난 뒤에 배고플 것까지도 이렇게 또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센스까지 다시 보이게 됩니다. 네. 자, 강멘토님. 쓴 자소서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일단 소재가 마음에 들어요. 회를 떴다, 뭐 좋은 표현들이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기본적으로 뭐 소재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떠한 공적 경험에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뭐 구체적인 행동 노력도 나왔고는 했는데 전 묻고 싶은 게 혹시 이 소재를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성 관련된 경험에 적은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저는 왜냐하면 그 항목이 더 적합한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나름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담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격의 컴플렉스도 극복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넣었거든요. 말 그대로 대학생 스텝은 혼자였고 윗사람을 대하는 것을 어려워했던 성격 탓에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는 윗사람을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성격의 컴플렉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을 담은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윗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성격 탓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톤을 좀 이렇게 좀 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격의 컴플렉스는 극복한 건 맞지만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을 본인이 극복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게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역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본인도 맨 마지막 문장에 썼어요. 고객의 니즈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빠르게 해결하는 것은 고객 만족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 이게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그 아까 얘기했던 끈질기게 야무진 일 처리와는 사실은 좀 거리가 좀 있잖아요. 좋은 경험이고 좋은 소재이고 좋은 행동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 문제 항목에서 정말 요구하는 내용인지를 좀 검토해보고 혹은 만약에 본인이 이 소재를 정말 쓰고 싶다면 이 성격의 컴플렉스 이 부분 외에도 내가 이 과제를 수행하려다 보니까 뭐 이런 프로모션을 위해서 이런 기기를 다루기 어렵다. 혹은 이런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못 하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어디 가서 배우면서까지 해가지고 이걸 해냈다. 이런 관점으로 쓴다면 전 이 소재도 당연히 이 항목에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SK하이닉스 소자연구개발 직무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